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4.15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이전 선거 때보다 다소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 유세나 대면 접촉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공약과 선거운동 상황을 알리거나 방역활동 등 봉사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선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운산 보전 방안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총선 후보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에 따르면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 후보들이 백운산의 생태적, 학술적 가치 보전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강조했으며 생업권 보장 등 주민들과의 조화를 토대로 국립공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백운산 활용 방안이 총선에서 공약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는 관련 질의서를 보내지 못한 후보들과 앞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입니다. 민주당 김승남 후보와 민생당 황주홍 후보가 4년 만에 다시 붙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전 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더불어민주당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 위원장인 김승남 후보. 김 후보는 전남 중남해안 관광 허브 조성과 FTA 수혜 기업의 농어촌 상생기금 참여 의무화, 장흥 수문에서 고흥 녹동간 연륙교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 고흥 간 4차로 건설 조기 완공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성공 정착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클러스터 조성 의지도 밝혔습니다. 국민적 힘을 실어주는 총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 민주당이 150석을 확보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삼선 군수의 재선의 자리까지 지키면서 거침없는 정치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민생당 황종 후보. 황 후보는 농업 예산 비중 10% 상향, 농정 5대 정책 추진,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또 국도 15호선 고흥 복내 간 4차선 확포장, 대서도양 국도 77호선 승격 등 지역 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3선 국회의원으로서 싸우지 않는 국회를 선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회생을 가져오고 천지개벽을 일으킬 것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역구 무공천을 선언하면서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지게 된 김화진 후보.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실용적 중도 정치 실현과 국제 도자기 엑스포 유치 추진, 대한민국 농업 문화공강 특구 조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고흥 권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센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연관 전문대학과 연구기관 유치, 관광산업 SOC 확충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저 김화진이는 협치로서 상대편도 우리 편도 함께 가는 화합의 고흥 일꾼이 되겠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성사된 민주당 김승남 후보와 민생당 황종 후보의 리턴 매치에 무소속 김화진 후보까지 가세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4개 군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공룡 선거구에서 각각의 군지역 표심이 어느 후보를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선거당국이 제공하는 후보들의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선거구별로 개최되는 토론회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2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선거당국이 집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라남도 선거구 후보자들의 전과는 모두 30여 건이었고 전과 가운데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체납 건수도 8건에 달해 전체 후보자의 18%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의 점과와 체납 현황 등의 정보는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등록된 후보자들을 성별과 연령별로 집계한 결과 대부분은 남성들이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여성 비율은 소폭 증가한 가운데 청년 등 정치 취약계층의 원내 진입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여야가 선거를 대비하면서 청년과 여성 후보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했지만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배려가 속빈 강정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소통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당의 어떤 청년들과 여성들의 어떤 비율을 늘려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토론 문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점점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매번 반복되는 불법 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선거운동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 온라인을 통한 위법 행위 증가로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 때와 비교해 위법 게시물이 3배 넘게 증가하면서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SNS상에서 허위사실 공표나 상대방에 대한 비방에 대한 선거운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반 사례 발생하실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90번이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도 중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면 접촉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토론회를 통한 효율적인 공약 제시와 해명에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춰 MBC는 앞으로 닷새 동안 선거구별 토론회를 개최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정수입니다. 4.15 총선이 다가올수록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선거법 개정 취지는 이미 퇴색했고 군소정당들은 다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4.15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만 35개입니다. 전자개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투표 용지가 길어져 선거 당일 수개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이름도 생소한 정당들이 난립하고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까지 가세했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구성까지 기대했지만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광주 시민, 전라도민들께서 이 절체절명의 정당 민주주의 위기를 바로잡아 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의당과 민중당 등 군소 정당들은 광주 전남 지역 출신 노동자와 농민, 여성과 청년 후보를 비례대표 상위 순서에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당 득표율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이 후보들이 소수 의견을 대변해줄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청년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민심을 대변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들을 거대 정당들이 잡아먹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비례대표를 노리고 급조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쟁탈전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으로 표결집 현상이 다른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의 강세가 두드러질수록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역구를 포기하고 비례대표 후보만 선택한 국민의당과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에 후보를 모두 낸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대한 호남 민심의 흐름 역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코로나19로 휴무 지시를 받았던 공공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여수시는 근로기준법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근로 중단 기간에 대해 수당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3주간 임금의 70%를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지역의 지급 대상은 모두 379명이고 근로자들이 받을 총액은 1억 8천여만 원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잠정 중단됐던 조종 면허 시험이 다시 정상 시행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부터 동력 수상레저 조종면허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재개한다며 마스크 미착용자의 시험장 출입은 제한되고 모든 응시자를 상대로 발열 체크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용품 꾸러미를 전달하는 순천형 권분운동 2차 나누기가 진행됩니다. 순천시는 시 직원들이 모금한 코로나19 성금 5천만 원을 들여
쌀과 라면, 마스크 등이 들어간 생활용품 권분을 봉사단체와 함께 만들어 2차 나눔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처녀상자의 권분을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천여 명의 취약계층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각급 학교의 개학이 늦어지면서 전남 지역 농가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중단이 길어지면서 창고에는 농산물이 쌓이고 있고 농가들은 판로 개척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입니다. 등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급식실은 텅 비어 있고 급식실 소독이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학이 늦어지면서 친환경 급식 재료 입찰은 줄줄이 취소됐고 계약된 물량도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복원이 되어 있지 않고요. 3월 달에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물건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계약을 모두 취소하는 바람에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친환경 학교 급식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 농산물을 공급하는 해남의 한 영농법인. 창고마다 출하되지 못한 쌀 포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 해 수도권 학교로 공급되는 물량만 700여 톤이지만 지금까지 한 톨도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기농 인증을 받는 등 새로운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 꾸준한 직거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거래 사업이 직접적인 그 소비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과일과 채소 등 저장이 어려운 전남 생산 친환경 학교 급식용 농산물도 지난달 26일 기준 120여 톤에 이르고 있어 농가마다 판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 산촌 지역의 대기 청정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도는 전남산림자원연구소의 모니터링 결과 지난 20여 년간 전남 산촌 지역의 대기 오염도가 일일 평균 아황산가스 1.1ppb, 오존 농도 7.1ppb로 전국 평균의 25%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빗물의 산성화 지표인 pH 농도도 지난 2007년 pH 4.7이었던 것이 지난해 pH 5.6으로 산성에서 중성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돼 전남의 산림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 공원에 건립되는 시립박물관의 건립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최근 10분 발언에서 시립박물관과 부대 건축물들을 이순신 공원 바위산 비탈면에 배치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미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치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바위산 비탈면은 외부인들에게는 흉물로 비칠 수 있다며 박물관 건물 배치를 통해 개선하고 공원 평면은 녹지 공간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흥 유자가 유기농 식품 원료용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수출길에 오릅니다. 고흥부는 지역의 한 식품 가공업체가 미국 식품의약처 FDA의 300여 가지의 잔류 농약 검사 등의 심사를 거쳐 유기농 식품 원료용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6,500여만 원 상당의 유자를 수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고흥 유자는 원료 형태로 현지 식자재 시장에 드레싱 소스나 주스용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고흥 유자는 올해 초 고흥 동강 농공단지에 입주한 한 업체는 올해 초 7천만 원 상당의 유자 알로에 음료를 미국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분야 확대를 위해 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보시겠습니다. 의성, 장수 등 내륙 곳곳이 영하권인데요. 그래도 차츰 바람결이 부드러워지면서 한낮엔 서울이 16도, 그 외 대부분 지역이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은 이번 주에도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대기 건조함은 더욱더 극심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위성 모습 보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전역에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유입되는 먼지도 없어서 대기질도 무난한 상태입니다. 오늘 전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3.1도, 철원과 춘천, 안동 등 내륙 곳곳은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16도, 대전과 광주, 대구가 1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